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한반도 시사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두 내생남부터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외교안보 전문기자 경력만 무려 18년, 친톡이 선택한 남자 왕선택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왕친절, 왕유쾌, 왕선택입니다. 와.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방송용 입담까지 두루두루 다 갖춘 유일무이 캐릭터시죠. 정대진 교수님 소개합니다. 오늘도 정상급 친절을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정상급. 와, 좋습니다. 그럼 저희 모두 오늘도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볼까요? 네, 얼마 전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간 동맹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대북 기조를 공유했는데요. 이번 주 친톡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가장 주목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서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문장,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딱딱해서 무슨 말인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미 동맹의 근거가 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바로 이 문장에 있습니다. 한국을 다른 나라가 침공을 하면 미국이 와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방어를 같이 한다. 그죠? 네. 그다음에 또 상호 방위 조약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미국을 다른 나라가 침공하면 한국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개념.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 서로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있고. 이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한미 양국의 대북 강경 기조,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일단 확장 억제가 뭔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확장 억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은 미국의 군사 용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된 거예요. 네, 미국의 군사 용어, 원래 군사 용어는 Extended Deterrence.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Extended는 확장으로 번역이 됐고 그렇죠. Deterrence는 억제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억제를 억지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자국이 본토 공격을 받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맹국을 도와준다. 그래서 미국에서 방어하는 것을 확장해서 연장해서 이제 억제를 한다. 그런 의미로 확장 억제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근데 이 확장 억제 수단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핵을 명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이론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어요. 네. 억제를 하려면은 핵무기가 저기 만약에 우리한테 한 발을 쏠 수 있는 핵이 있으면 우리가 두 발 쏠 수 있는 게 있어야 핵전쟁이 억제가 되는 게 이론적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능력은 있지만 규범적으로 핵 개발하고 핵무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자신들의 핵 전력을 제공해서 자신들의 억제력을 확장해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동맹국을. 네. 핵에는 핵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한미 양국의 대북 기조가 얼마나 강경한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해 확실하게 경고를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그렇죠.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여러 차례 해서 좀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정보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반응을 해서 북한에 대한 경고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난 4월 25일에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을 하면서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굉장히 규모나 수위가 이런 것들이 커진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렇다면 위협이 커진 만큼 한미 동맹에서 특히 미국이 한국의 방어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더 수위를 높여서 방어를 해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한미 두 정상의 강경한 대북 기조랄까 이거는 예전부터 쭉 지속이 되어온 건 사실인데 그래서 한미 당국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에 북한이 무력 시위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북한의 무력 시위는 없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이 북한의 뭐 군 원로라고 해야 되는 현철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김일성의 호위병을 했고 그다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이었고 또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 이 세 사람과 그 가족들을 후원해주는 최측근 후견인 역할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장례식을 좀 일단 치르고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기간은 피한 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겠지만 솔직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무력 시위를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교수님? 예, 그 과거 선례도 없던 일이에요. 한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 미사일을 쏜다거나 무슨 도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오늘 밤 싸우자고 하는 얘기나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 정도까지 고강도 도발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이고요. 시기와 수위를 좀 계속 조절하는 게 북한도 뭐 여전히 늘 통상 보여왔던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얄밉게 조절을 해도 너무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나흘 만에 북한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이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이게 오늘 이제 아침 6시부터 벌어진 상황이죠. 6시 때에 그 북한에서 동해 방향 쪽으로 3기의 미사일이 동해로 발사가 됐고,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이 그 궤적 같은 것들을 이제 재원을 분석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최소한 하나는 ICBM급으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는 한 기 또는 2기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인다. 이런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 ICBM급의 발사에 대해서는 이건 명백히 유엔 안보리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과제가 되고 특히 한미 정상이 북한의 무력 시위, 도발적인 무력 시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언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호한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곧바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정을 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다 등등에 대해서 뭐 도발이다 규탄을 하고 비난을 한 것.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좀 내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미가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기조를 갖고 신속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NSC 회의에 이어서 바로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통화를 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구체적으로 연합방위 태세를 이제 확인을 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공감대를 이루고 지금 그런 외교적 작업을 벌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확실히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매우 의미심장한 답변을 했잖아요. 네, 그때 표정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살짝 당황했던 뭘 얘기해야 되지라고 했던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주 짧게 헬로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얘기하고 또 한마디를 더 했어요. 피리어드 끝. 안녕 그냥 끝.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5월 21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기조를 밝혔어요. 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강경한 입장을 좀 원칙론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북한하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상 성명에 담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얘기했으니 뭘 더 지금 또 구두로 더 추가 얘기하겠는가 아마 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인사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다. 난 할 말을 여태까지 1년 넘게 하고 나도 기다리고 있다. 공은 당신 쪽에 있다. 뭐 이제 북한은 근데 공은 미국에 넘어가 있다. 서로 이제 그렇게 좀 핑퐁을 치고 있는 평행선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미 두 정상이 주고받은 선물도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께 이렇게 선물했던 명패가 인상적이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우리 그 박사님?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 탁상 명패하고 조종사 선글라스를 예.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윤 대통령한테 선물했던 명패가 이게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한국전 때 이제 막 초입했었던 거죠. 2차 대전 이후 한국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미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이에요. 네. 그때 책상에 뒀던 형태라 그러는데 문구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The buck stops here. 그러니까 오. 모든 책임이 여기 내 책상에서 여기서 내가 아. 다 진다. 여기서 끝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께 대북 강경 기조 자신 있게 밀고 나가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메시지도 살짝 숨겨놓으신 게 아닐까. 외교 안보 전문가로서 우리 왕 박사님은 저의 이런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하십니까? 이런 저의 생각에 네, 동의하지. 너무 억지로 동의하시는 거. 임태런님께서 네. 아주 그 네. 예리한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럼 감사합니다. 이 분석 틀리면 책임지실 겁니까? 이제 저의 분석은 약간 네. 따로는 있는데 그런가요? 그 분석을 들어보니까 네. 이건 정말 예리하다. 나도 이거를 한번 좀 채택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감사합니다. 더 벅스탑시어라는 말은 조금 더 이제 의역을 하자면 뜨거운 감자 돌리기는 나한테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뜨거운 감자 남에게 안 돌리고 내가 처리한다라는 뜻이 더 벅스탑시어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운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엄중한 임무를 맡은 당신, 나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고민을 하는 당신, 우리 동병상련이구나. 당신 도와줄게요.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한미 두 정상이 합의한 대북 기조 대체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합의 사항에 대해서 네. 워낙 북한이 그동안 강력한 군사적 행동 도발들을 해왔기 때문에 국내 여론에서도 그렇지 좀 할 말을 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있고 또 이어져서 이제 그 뭐 쿼드 정상회의 회담 등등이 좀 이어졌는데 거기서도 뭐 북한의 지금 도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규범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뭐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어쨌든 지지를 받고 북한이 더 도발을 좀 멈추면 좋겠다. 더군다나 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미중 갈등의 격화 이런 것들이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 그 첨예하게 그 바늘 끝이 지금 한반도 동북아 끝에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점점 더 그 바늘 끝이 예리해져서 칼끝처럼 쓰인다. 이걸 뭐 달가워할 사람들은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우리가 방어를 하고 그 칼끝이 조금 더 자라지 않도록 무뎌지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좀 찬성하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와 걱정이 함께 되고 있는데요.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앞으로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렘과 기대, 우려 모두 다 함께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미 두 정상은 한반도의 안정이 세계 평화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는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쉽지 않죠. 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두 정상을 비롯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바라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